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유채린입니다. 지난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반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555조 8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무책임한 빚잔치 만들 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 참석하려다가 대통령 경호원에게 몸수생을 당하는 이런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대현TV 운영자이자 김대현 전 조선일보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현TV 네. 김대현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셨네요. 예, 제가 오래간만에 오긴 했습니다만 신의 한수는 매일 봅니다. 네. 네, 제가 저야말로 신의 한수의 애청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네. 대현TV를 꾸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국회 시정연설 얘기부터 해보아야 될 것 예,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 하나하나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네. 특히 경제에서 기적 같은 선방을 했다 이러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하고의 공감 능력이 정권 초부터 조금 부족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간극이 엄청 벌어져서 국민하고는 도저히 공감대를 맞출 수 없을 그런 지경에 좀 처하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자, 물론 코로나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나름 잘 극복을 해 나가고 있는 와중인 거는 그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또 잘 극복을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실물 경기를 한번 볼까요? 어디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없습니다. 네. 부동산,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 다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아우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한 거지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국민 일반 정서와 동떨어진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크게 아쉽다. 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임기 말 전에 수정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동시에 잡는 동반성장. 이 정권은 이런 거 좋아하죠, 이런 단어를. 네. 동반성장.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자, 여러분, 코로나 이 위기 상황에서 현 정부는 이른바 공안 통치를 펼치면서 국민들의 이동을 굉장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코로나 종식을 원한다면, 진정 원한다면 우리가 늘상 주장하는 바지만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수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래야지만 전국 곳곳에 무증상이든 유증상이든 이 잠재되어 있는 이 코로나 환자들을 찾아내고 일거에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걸 계속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그야말로 꿀먹은 벙어리죠. 자, 이거는 이제 코로나 종식을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방역을 반대 진영을 통제하는데 활용한다,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이 경제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내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556조 원 가량의 이 천문학적인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걸 지금 다 이제 뿌리겠다는 거죠. 뿌려서 그거를 이제 시드로 해서 경제를 살리고 하겠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사회주의가 아닌 이상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뛰어드는 나라는 없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 어프로치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자, 지금은 이런 돈을 곳곳에 정부가 뿌려서 이런 땜질식으로 경제를 살리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경제가 다시 회생 국면으로 접어들 때, 그때를 참고 기다리면서 이를테면 탄환, 예산을 비축을 해놔야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 지금 끌어다 쓴 돈이 어디 한두 푼입니까? 작년만 해도 40조 원이 넘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다 국가부채로 지금 잡혀 있단 말이죠. 자, 이 내년에 그러면 또 추경을 안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숫자로 보면 556조 원, 그러니까 전년 554, 5조 원 정도보다 얼마 안 늘었습니다. 문의로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내년에 추경이 여기 지금 잠재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얼마까지 갈 것이냐가 좀 중요한 대목이지, 현재 여기서 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라고 국회에 와서 이를테면 선전을 한 거죠. 근데 속내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뉴딜, 뉴딜, 뉴딜. 네. 네, 우리가 지금 뭐 대공황 시대를 살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이 사회가 제도화되고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면 될수록 시장에 맡겨야 하는 이 논리가 더 훨씬 더 이 선진 사회에서는 일반론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역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정부가 나서서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도 사실은 실효성에 있어서 확실하게 입증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자,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정 혹은 경제,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정부가 경제를 뭐 살리길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마인드가 바뀌기 전에는 좀 요원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동산법, 뭐 국민들이 예. 요새 가장 많이 느끼는 문제입니다. 이 그렇습니다. 주거 문제, 부동산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을 하겠다. 근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어요. 뭔가 약간 방안들 이런 게 없었는데. 네, 그게 좌파 정부의 그 본질이죠. 네. 좌파 정부의 본색이죠. 문재인 정권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네. 그런 정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한번 시장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갖 부동산 정책 한 23번, 4번쯤 됐을 겁니다. 자, 그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에는 부동산 매물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 정책을 펴기 전보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온갖 정책을 쏟아낸 이후에 훨씬 더 부동산 값이 튀고 있습니다. 더 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전월세 상한제 혹은 뭐 계약갱신 청구권제 이런 것들이 이 이른바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작용이 엄청나게 지금 크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거를 피하기 위한 온갖 편법과 탈법이 지금 난무합니다. 네. 규제를 해서 누르면 마치 풍선의 옆면을 누르면 반대쪽이 튀어나오듯이 이런 풍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 상징적 피해자가 나왔죠. 홍남기 기획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입니다. 네. 본인은 완전히 주거 난민이에요. 이 서울 마포에 살던 전셋집에서는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과천에 자신의 집은 팔려고 내놨다가 다시 입주자가 계약갱신권을 청구하는 바람에 이거 완전히 그냥 난민 상태가 됐는데 물론 이제 약간 꼼수를 부려서 뭐 변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상황을 무마했다고 하는데 네. 자, 이런 가구들이 비단 홍남기 부총리 뿐이겠냐 이거죠. 네. 기존에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전세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다는 부분 시장에 나가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답은 현장에 있거든요. 근데 이 현장에 나가보진 않는 거죠. 아니면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늘 해오는 건 이제 말뿐입니다. 좌파 정부가 이제 항상 경제적으로 보면 이제 무능함을 드러내게 되는데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지난 3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 말만 했죠. 근데 본질적인 처방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어쩌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킬 생각이 없는 건 아닌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저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차라리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괜히 손을 대갖고 부작용이 생기고 가격은 더 오른단 말이죠. 이 정부가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하나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무주택자를 나눠서 갈라치기 한 다음에 이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이 더 많은 이 숫자,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것 외에 과연 기억에 남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는 늘 주장합니다. 규제 대신 공급을 늘리라. 그거는 우리의 주장이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네. 부동산 가격 안정화? 아니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진짜 그러면 좌파 정부가 원하고 있을까? 경기가 침체될 수도 있고 더 많은 유권자가 있는 이 뭐 전월세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사람들 아니면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여기저기서 돈을 대서 이렇게 어렵게 뭐 요즘 뭐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영혼까지 끌어다서 집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집값을 낮출 수도 없습니다. 그럼요. 자, 그러니까 말과 다짐만 할 뿐이지 현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든가 가격의 다운이라든가 그런 건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의심도 당연히 있을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번 부동산 이 정책의 원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였다. 뭐 전 정부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부가 특히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되면 다 지난 정부 탓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즘 들으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좀 웃겨서 좀 헛웃음 짓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창출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서민의 편에 서서 아니면 국가의 어떤 발전 뭐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답을 내놓기 위해서 정권을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다 전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일이고 우리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정권을 뭐하러 잡습니까? 권력을 뭐하러 잡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을 왜 합니까? 네. 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이처럼 이렇게 무책임한 그리고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서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이게 뭐 대안을 못 내놓으면 차라리 그냥 가만히나 있든지 그러면 중간이나 가지 않습니까? 네. 예, 자 해답은 역시나 여러분 공급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정권에서 본다면 서울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국토의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정책과 충돌하는 요인들이 생기죠. 그리고 개발 일변도라고 하는 이 좌파 시민단체나 좌파 진영의 비난도 살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부동산 문제 열쇠는 누구나 다 압니다. 공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논란을 줄이면서도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정권이 찾고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라고 권력을 준 거고 그러라고 유권자가 표를 준 겁니다. 그런데 전 정권 탓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면 심지어 이제 좀 지나면은 조선왕도 탓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어이가 없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 전 정부 탓 돌리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제는 뭐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습니다. 네. 이제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해서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 자리인데 굉장히 황당한 일이에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참석을 하려다가 대통령 경호원에게 몸수색을 당하는 이런 일을 겪었다면서요. 그게 뭐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센터를 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뭐 이건 좀 이제 시쳇말이고요. 우선 이제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현재 문재인 청와대의 의전 이게 얼마나 엉망인지 단적으로 좀 알 수 있는 사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거는 의전과 경호의 실패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행사는 그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참석자가 누구인지, 그 인상착의는 어떤지, 그 참석자가 어느 동선으로 좌석에 가서 앉아서 세팅을 할 것인지, 뭐 이런 자리 배치, 그리고 사전에 참석자들에게 누가 오면 비표를 나눠주고 아니면 심지어는 명찰 폐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까지 다 기본적인 세팅을 하는 것이 그게 의전이고 네. 청와대에 있는 뭐 의전 비서관실도 그렇고 경호처 직원들이 하는 역할이죠. 네. 자, 그런데 이걸 제대로 만약에 그랬다면 이 대한민국에 물론 지난 정권이지만 장관을 지내고 현재 5선 국회의원을 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몸수색을 한다? 그런 일이 안 벌어졌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는 문재인 청와대의 의전과 경호의 실패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중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자, 이거 참 못됐다. 좀 저질이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사실 네. 이번 일을 보면서 애초부터 국민의힘을 패싱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뭐 비대위원장이든 원내대표가 오면 그러면 지금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그 현안이 그대로 언론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돌출 질문이나 돌출 발언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분은 좀 미숙한 분이잖아요. 네. 근데 페이퍼를 들고 읽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예 그 간담회장에 불참 의사를 밝힌 김정인 위원장은 뭐 그렇다 치고 어차피 주호영 원내대표가 와도 뭐 그냥 안 들어오는 걸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네. 그거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보통 대통령 행사에는 이제 좌석을 다 세팅해 놓고 참석자, 비참석자를 나눈 다음에 빈 좌석을 놓지 않습니다. 네. 빈 좌석을 놓는다는 게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한테는 사실은 약간 치욕적인 거예요. 그럼 행사장에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게 만약에 공연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안 보여주려고 일부러 빈 자리는 다 제거하거나 빼버립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진 기자들, 방송 기자들이 딱 촬영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딱 비워놨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리, 주호영 원내대표 자리. 네. 자, 그러면서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최대한 배려하려고 끝까지 자리를 배정하고 내버려뒀는데, 끝까지 해줬는데,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아예 오지도 않았고,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늦게라도 올 줄 알았는데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는 그 뭐 이렇게 이 몸수색 이런 것도 그게 기분 나쁘다고 해서 돌아가고, 아 그게 말이 되느냐.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닌가. 몸수색을 했다는 것은 자존심에 좀 상처를 입는 뭐 일입니다만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했다. 더군다나 국회는 여야의 사실은 앞마당이고 손님으로 온 문재인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님으로 와서 원래 집주인을 몸수색을 하고 한다는 게 그게 어불성성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문재인 정권이 조금 다소 의도된 이 몸수색, 굳이 꼬집자면 좀 저질 의전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번 국회 말도 많고 이제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 더 추가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이 정도로만 이렇게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고, 다른 추가적인 내용은 저희 대연TV로 가셔서 더욱더 이렇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연TV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대연TV 홍보 짧게. 네, 대연TV는 항상 신의 한 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의 한 수 애청자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대연TV도 가끔 들어와서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부동산법, 이 부작용이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바라고 있는 정부. 현실성이 없다는 비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서 구독 중으로 저희 신의 한 수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 파랗게 추천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대연TV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요거 케이크 같죠? 이렇게 딱 하면 케이크. 이 안에 몇 포가 들어있냐?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60포. 아하. 이렇게 보증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세 박스인데 뒤에 딱 열면 또 하나가 있죠. 그래서 60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이 한 포 한 포가요, 큰 거를 농축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걸쭉하게 들어가 있는데 젊은 분들 되게 좋아해요. 일단 케이스가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에가 간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키실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자, 우리 유채링이 이제 어제도 네, 먹었지만 고맙습니다. 자, 이게 복세 편살이요. 여러분들께서 늘 저희가 광고해드렸지만은 구전 녹용의 엑기스 버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희 흔히 광고로 말씀드렸던 그 구전 녹용 구전 녹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포를 여기에 담아냈다. 얼마나 껄쭉한지 잘 안 떨어져요. 이렇게 해도. 그만큼 농축되어 있는 이 녹용 성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녹용이 어느 녹용이냐? 러시아 알타이고하국 아바이스크 녹용, 중앙아시아 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정말 혹한의 시베리아 추위를 견뎌낸, 그래서 밀도감이 매우 훌륭한 러시아산 원용, 아바이스크산 원용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구전 녹용 복세 편살이라는 거. 때문에 이 녹용을 즐기시면은 여러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 건데요. 물론 저희 신의 한 수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전 녹용 관련 제품들은 모두 의약품이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는 건강 보조식품이지만은 아주 그래도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농축된 액을 드시는데요. 원래 가격이 28만 8천 원입니다. 근데 30%를 딱 쳐갖고 말이죠. 가격이 얼마냐? 19만 8천 원인데 010-9798-8811 9798-8811로 지금 문자 주시면은 주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